몇 시에 잤어요? 어? 너무 피곤하는데? 새벽에? 혹시 요새 유럽 축구예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어? 어제 뭐 했다는데? 어제 뭐 했어? 모르겠어. 어제 뭐 한다고 말도 축구? 네. 혹시 당신도? 지원이도? 아니야? 그냥 날이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재수생들 제일 망하는 시기가 지금인 거 알죠? 4월달 그 애들이 재수를 거의 이제 여러분들 뭐 별로 막 공감은 안 되겠지만 재수를 하게 되면은 언제쯤 등록을 하냐면 프리라고 해서 먼저 하는 애들은 거의 1월이나 2월쯤 가요. 그 다음에 사실은 3월 개강이 이제 거의 하는 건데 처음에 딱 재수학원을 가면은 애들이 처음에 한 달에 정말 막 열의를 불태워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내가 진짜 대학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서울 꼭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4월쯤 되기 시작하면은 일단 첫 번째 날이 엄청 따뜻해져.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은 자기 친구들 있잖아. 대학교 간 친구들이 인스타나 혹은 뭐 카톡 이런 거에 막 꽃구경 간 사진 올리고 막 그 자기들끼리 동아리 애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놀고 막 이런 거 올리고 하다 보면은 점점 마음이 조금 이제 해이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풀리다가 5월 때쯤 되면은 거의 그냥 죽음이야 분위기가 거의 죽어. 애들이 이제 막 다 놀고 막 그러다가 6월 모의고사 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라고 하면은 뭐 대입 이렇게 얘기하면 수능은 별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재수생 생활이 거의 인간에게 포기하기 생활이에요. 아침에 7시 반까지 등원을 해. 그러면은 8시까지 일단 뭘 하냐면은 영어 듣기를 하거든요. 이 시간에. 그래서 영어 듣기 이제 2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막 선생님이 뭐 다음 테스트 보고 어쩌고저쩌고 조례를 하고 그 다음에 8시 10분부터 쭉 12시 30분까지인가 쉬는 시간에다가 뭐 해가지고 수업을 먼저 들어요. 애들이. 학교랑 똑같아. 그 다음에 밥 시간을 주는데 밥 시간 40분밖에 안 줘요. 40분 동안 밥 먹고 양치하고 뭐 화장실 갈 거 가고 다 이렇게 하는데 밥 뭐 40분이면 다 먹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양치하고 화장실 가는 게 있잖아. 이 시간대 못 가게 하니까는 애들이 거의 막 100명 명씩 있는데 그런 애들이 다 화장실 3칸 있는 거에 모인단 말이야. 그러면 줄을 오지게 서요. 애들이 줄 서면서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양치를 막 하는데 양치를 막 10분째 못 뱉어가지고 막 그러고 막 그래서 막 한 세면대에 2명씩 가가지고 막 양치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또 이제 밥 먹고 나면은 7시까지 다 자습 혹은 뭐 특강 들어간 애들 듣고 뭐 과탐이나 사탐 자기 선택 과목에 따라서 출강 오신 분들 단과 듣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저녁은 똑같아. 또 40분 먹고 양치 막 10분째 하고 있고 그 화장실 갔다가 그리고 또 자습 그리고 10시에 집에 가거든요. 10시 끝나고 집에 가면은 또 그 다음날 7시에 와야 되니까 집에 가면은 잠밖에 못 자요. 애들이 막 이게 자기가 집에서 사는 건지 아니면은 학원에서 살다가 집으로 퇴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애들이 가끔 막 이제 여자애들은 또 틴트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해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런 거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막 나오라고 하고 하니까는 거의 주 6일에서 7일을 그냥 애들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렇대잖아. 뭐 기숙학원 같은 거를 등록을 하면은 그 원장님하고 아예 주민등록 등본을 원장님하고 동거인으로 다 등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노량진 대성학원은 기숙사 학원이죠. 그래서 거기가 1,500명이 동거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렇대요. 주민등록 상으로 보면은 원장님은 1,500명을 다 이제 하는 거죠. 거기 막 급식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1, 2, 3학년 때 동안 잘해야 돼. 특히 내신으로 가는 게 진짜 좋은 거죠. 수능 솔직히 얼마나 불합리하니. 그 하루 동안 보는 거 가지고 내가 성적을 매겨서 대학을 간다는 게 그날 내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을 잘해가지고 가는 게 훨씬 좋죠. 아무튼 그래서 핵산 얘기 쭉 해보겠습니다. 단위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요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저번에 이거 첫 수업을 할 때 어떤 것부터 운을 띄웠냐면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특히 핵산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에 나왔던 게 누구였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DNA와 전달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RNA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DNA와 RNA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할 거냐면 당연히 얘네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네가 그 뉴클리오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당의 종류가 달라서 DNA와 RNA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떤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DNA와 RNA의 구조, 중합체의 구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할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요 얘기 쓰면 되죠. 이거 중학교 때 이미 했어요. 우리가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얘기하면서 핵 안에 염색체 들어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염색체의 구성 물질로 DNA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엇을 합성하는데 관여한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에 뭐냐면은 요거는 생명 시스템의 2단원에 가면 또 나오는데 미리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세포예요. 믿을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안에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핵의 주름의 옆에 이렇게 주름이 막 가있는 그런 소기관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구조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세포 소기관이야. 세포도 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죠.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이 단백질을 합성을 해줘요. 근데 이거 순서를 잘 봐봐. 우리가 뭐 눈에 쌍꺼풀이 있고 없고 뭐 코가 어떻게 생기고 아니면 뭐 팔다리가 몇 개고 이런 거에 대한 저장이 이 핵 안에 있는 DNA라고 하는 물질에 저장이 되어 있어. 근데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이야. 그러면 이 둘의 상관관계가 뭐예요? DNA 이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정보를 딱 읽고 아 이러이러하게 아미노산을 구성해야 되는구나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토대로 막 합성해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돼 정보를. 근데 DNA 혹은 염색체 요거는 여러분 상동 염색체 그거 생각나죠?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는 거잖아. 아빠한테서 받고 엄마한테서 받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준 원본이야 원본. 그게 엄청 중요하잖아. 이게 없어지면은 나 그냥 나에 대한 정보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중요한 정보가 핵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밖에 있는 녀석을 만나려고 막 왔다 갔다를 계속해봐. 한번 세포 만들 때마다. 그러면 좀 위험하잖아요. 이게 소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DNA에 대한 정보를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RNA라고 하는 카피존을 만드는 거야. 이런 게 원본이고 제가 지금 뽑아드린 게 RNA 정보 복사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걸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당에 대해서는 얘네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요 사이에 있는 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요 당은 DNA가 그리고 RNA가 그냥 리보스예요. 그럼 요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RNA라고 하는 거 이거 풀네임이 뭐냐면요. 나 영어 잘 못해요. 리보스 핵산이잖아. 핵산. 그러니까는 요 앞글자를 따가지고
RNA라고 쓴 거예요. 근데 리보스 당이 누구냐를 지금 이름에서 그냥 보여준 거야. 근데 여기서는 디옥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게 이거거든. 그래서 DNA라는 뜻으로 이렇게 약자를 쓴 거야. 그러면 이제 디옥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혹시 디카페인이라고 들어봤어요? 디카페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게? 커피가? 카페인이 안 들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커피를 안 먹어서 감히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접두사가 있으면은 무언가가 부족하다,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가 뭔 말이냐? 산소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여기에 OH 아니면 H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OH가 붙으면은 RNA, 그냥 H가 붙으면 이게 없는 거니까 디옥시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디옥시 리보스 DNA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염기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기를 해볼게요. 염기는요, DNA에서는 이렇게 4개고요. RNA는 T 대신에 U가 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제가 외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태어나는 연도에 엄청 유명한 SF 영화가 나왔어요. 들어봤어요? 이거? 이거 들어봤어? 요거 우리 때는 많이 봤는데 요거 너무 오래전이라 좀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냐면 2200년인가? 아무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미래적인 그런 얘기인데 이때는 이제 어떤 시대가 도래를 했냐면은 사람의 DNA를 조작을 해가지고 유전공학으로 사람을 막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난시가 있어.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안경을 껴야 돼. 근데 솔직히 난시 있는 거 불편하잖아. 혹은 뭐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아. 그래서 막 기대 수명을 봤더니 40대에 그냥 죽더라고요. 그렇게 막 유전공학 해가지고 보니까는 이거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40대에 죽으면 좀 불행하니까. 그래서 이거 유전공학을 막 조작을 해가지고 안경도 안 쓰게, 난시, DNA 상에서 고치고 막 이 심장병 걸릴 만한 그 기대 수명도 내가 DNA 그 정보를 조작을 해가지고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유전공학처럼 사람을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시대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엄청 건강하고 막 평균 키 뭐 몇 센치 이상이고 막 비만도 없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 다 되게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야. 근데 이 주인공이 항상 주인공은 뭔가 시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부모님이 되게 독실한 기독교여서 그냥 하느님이 주신 선물대로 그냥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전공학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막 난시도 엄청 심해.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엄청 두꺼운 안경 끼고 다녀. 막 맨날 흘러내려 막. 그리고 막 되게 막 변비도 막 엄청 많이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니까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종이나 그런 나이나 국경 이런 걸로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으로 태어났냐, 건강하게 태어났냐, 아니면 자연방으로 태어났냐 이걸 가지고 막 이게 차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뭐 화이트 칼라라고 하잖아요. 막 사무직 아니면 뭐 전문직 이런 건 다 이런 사람들 주고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주고 이렇게 주인공 같은 사람들은 막 되게 막 힘든 일밖에 안 줘.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직업 막 이런 거. 근데 이 주인공이 되게 꿈이 있었어. 자기가 그 요새 또 이 시대 때 무슨 뭐 토성에 있는 위성에 가서 우주 여행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막 이때는 사람들마다 다 막 바코드처럼 정보가 있어가지고 홍채도 막 다 인식하고 막 지문도 맨날 찍고 들어가고 막 아니면 체혈해가지고 막 그 사람의 정보를 막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퇴역한 수영 선수한테 그 정보를 사가지고 자기 정보를 막 조작을 해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요. 근데 나중에 걸리거든. 왜냐하면 그 키보드로 이렇게 두들기다가 키보드에 자기 속눈썹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제 조작할 수 없잖아, 유전 정보를.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막 비상이 걸린 거야. 대박, 우리 회사에 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다 실현에 극복을 하고 우리 토성으로 떠나요. 타이탄이라고 하는 위성이. 그래서 결국은 되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공학적인 그런 영화가 왜 이렇게 가타카라는 말을 했느냐, 이게 이 연기 서열을 가지고 만든 제목이에요. 그쵸? 가타카잖아. 그러니까 요 네 개의 연기를 가지고 구성을 한 거야. DNA를 이렇게 조작을 한다. 그래서 이게 담겼겠죠. 아무튼 그래서 요 네 개의 연기가 DNA를 구성을 한다. 근데 RNA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T 대신에 U라고 하는 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요거 약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 써드리면은 G는 구아닌, T는 티민 혹은 타이민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C는 사이토신 혹은 시토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는 아데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U는 어떻게 쓸까? 유라시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염기가 있고 각 4개씩 가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DNA와 RNA 구조를 미리 좀 얘기해 볼게요. 아직 요거 중합화는 완벽히 끝내진 않았지만, DNA는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죠. 나선이라는 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뜻이거든. 그럼 2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DNA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이라서 그냥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거는 책에 나와요. 그 책의 8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혹은 낚시하기 좋은 거 뭔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낚시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거 어떤 거 같아?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5가지다. 이거 X죠? 왜 X야? 몇 가지야 그러면? 8가지죠. 그러면 이거 왜 5가지라고 낚시를 하느냐? 제가 그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출제의 의도는 뭐냐면은 일단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염기가 5종류구나. G, A, T, C, U 5개구나.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도 5개가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럼 왜 8개라고 해야 돼요? 가 아니고 당이 다르잖아. 당이 2가지고 염기가 4가지니까 곱하면은 8가지 아니요? 그쵸? 디옥시한테 붙어 있느냐, 그냥 리보스한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4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곱하면은 8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8가지다. 이렇게 낚시를 당하면 안 됩니다. 단일가닥이죠. 제가 동물의 숲을 엄청 즐겨 하거든요. 근데 제 동물의 숲의 아이디가 이중나선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 동물 친구들이 이중나선아 막 이래 나한테. 그리고 우리 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클레오 섬이에요. 이중나선. 그리고 배민 아이들도 이중나선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중나선님 막 이러면서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뭐 아무튼 우클리오 섬. 우리 섬 내가 망했어 지금. 내가 게을러가지고 섬을 꾸미지 않고 맨날 뭐 이제 아이템 드랍되면은 그대로 놔두거든요. 정리를 안 해, 수납을 안 해. 그랬더니 그 섬 평판이라고 해서 그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 주민들이 막 우리 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있어. 시스템 그 게임에. 근데 맨날 거기에 뭐 섬이 너무 어질러 있어서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맨날 까는 거야 동물 친구들이. 아니 나 앞에서는 막 막 이중나서나 막 오늘 되게 날씨가 좋다 막 이러면서 좋은 얘기 하다가 뒤에서는 섬이 너무 더러워요 막 이런 얘기 욕하고 막 동물 친구들 이중인격이에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중합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게 왜 이중나선 단일 가닥이고 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DNA는 이중나선이니까 이거부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새로운 인산이 나오고 당이 나오고 세 개만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3번의 누클레오 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곡류 결합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곡류 결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센 결합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엄청나게 두껍게 얘네가 자리 잡고 있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척추? DNA의 척추? 백본이라고 그래. 뒤에 이렇게 쭉 있는 큰 이 뼈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네가 밖으로 가시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 DNA 한 가닥만 얘기를 하면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리본 가닥이 되어 있고 바깥으로 이렇게 뭔가 가시가 나와 있잖아요. 81페이지에 아래쪽에 DNA 구조라고 해서 여기 이상한 레고 같은 거 밖으로 막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튀어나와 있고 파란색의 큰 리본이 지금 달려져 있잖아. 그럼 이 리본은 뭐냐면은 그 리본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당과 인산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야. 뭔지 알겠죠? 이거 파란색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 막 노란색, 뭐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염기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야.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 또 이렇게 똑같이 인산과 당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리본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염기 나오죠. 그러면 얘네가 이중 나선으로 꼬이려면은 이 사이에 살짝 아주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뭔가 화학 결합이 하나가 더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꼬여가지고 같이 DNA로 가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당인산, 요 리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염기에 배열이 의미하는 바가 뭐게요?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의 배열은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했잖아. 근데 염기에서는 DNA에서는 얘네들의 배열이 뭘 의미하게? 나의 유전 정보를 결정하는 거잖아. 맞아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결정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엄청 중요해. 나 이거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유일한 나의 재산이야. 내가 타고난 유일한 재산이야.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호해야겠죠. 염기 서열 혹은 정보를 잘 보호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곡류 결합으로 서로 감싸고 있는 거야. 양쪽으로 붙여가지고. 밖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러면 민재 엄청 피곤한가 보다. 나가서 세수라도 하고 와. 나 여기 막 폼클렌징하고 로션 같은 거 갖다 놔야겠어. 가서 좀 걷다가 와. 기지
분실에도 좀 피고 핸드폰 조심하라. 핸드폰 한번 떨어뜨리면 다 같이 잡겠는데. 나 한번 떨어뜨린 적 있어요. 이거. 그래서 산발이 새로 샀잖아. 나 부서져가지고 눈물을 그때 핸드폰 산 지 한 달 됐는데 떨어뜨려가지고 뭐 아무튼 그래서 보호한다. 그래서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꺼운 걸로 감싸려고. 그러면은 이거 칸이 없어서 요 옆에다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 RNA는 왜 단일 가닥이겠어요? RNA는 왜 단일 가닥일까? RNA는 한번 단백질 그냥 만들고 나면은 그냥 버려요. 그냥 어차피 원본 따로 있잖아. 이거 책 살 거야. 근데 오늘만 안 가져왔어. 그래서 오늘만 복사본 썼어. 그러면 나중에 책 사면 버리잖아. 거기 있는 것만 옮겨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보호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 하나의 정보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단일 가닥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배열하고 오른쪽에 있는 배열이 따로 있는데 둘 중에 뭘 복사해요? 페이지가 홀수 쪽하고 짝수 쪽이 있는데 짝수 쪽을 써요? 홀수 쪽을 써요? 이거 아니야 지금. 그쵸?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단위로 만들어요? 이건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다가 쓸게요. 요거 때문에.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82페이지에 있습니다. 82페이지에 그 DNA의 이중 나선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잘 보니까는 정말 안에 그 가타카의 염기가 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어떤 식으로 붙잡고 있냐면 이렇게 짝꿍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예요. 그 마니또 같은 거야. 내가 한번 마니또 정하면은 그 사람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잖아. 마니또 해봤어요? 마니또 뭔지 몰라요? 이게 또 세대 차이가 있군요. 마니또라는 게 뭐냐면은 쪽지를 랜덤하게 뽑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혀있는 사람이 이름을 딱 보고 그게 나의 마니또인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옆에서 막 챙겨주는 거야. 나중에 이제 와 마니또 사실 저였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거야. 그 짝이 정해져 있어. 그럼 만약에 다시 여기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아데닌 오잖아요. 그럼 아데닌의 짝꿍 타이민이죠. 여기에 무조건 타이민이 와야 돼. 여기 만약에 사이토신 왔어. 그러면 오른쪽에 무조건 구아닌이 와야 돼. 여기 만약에 구아닌이 왔다? 그럼 무조건 누가 와야 돼? 사이토신 와야 돼요. 이게 상호적인 결합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굳이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안 봐도 왼쪽에 있는 것만 봐도 여기 아데닌 있으니까 오른쪽에 타이밍이 오겠구나. 이거를 그냥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RNA를 복사를 할 때 굳이 두 개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상호적인 결합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할 때는 뭘 외워야 돼? 요거 짝꿍이 있는 거 외워야겠죠. 그냥 길쭉길쭉 한 것끼리 붙어 있고 동글동글한 것끼리 붙어 있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붙어 있는 요 결합이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거는 등호로 쓰고 어떤 거는 합동 기호로 쓰나요? 이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뭘 표현을 한 거냐면 수소 결합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근데 약간 어려워서 그냥 수소 결합이라는 것만 알아둬도 되는데 그냥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분자 간의 힘이야. 결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화학 결합은 아니고 그냥 분자 간에 붙어있는 힘이야. 사실 요거 한 가닥 하나의 거대한 고분자예요. 그래서 그 분자들끼리 살짝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게 수소 결합인데 분자 간의 힘 중에서도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분자들끼리 힘이거든요. 여기 있는 그 분자가 수소를 포함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는 거 구성 원소가 누구라고 했어요? 또 5개. 그러니까 얘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둘이 같이 붙을 때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손을 잡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 하나 할게요. 책의 그 81페이지에 상단에 이 이상한 하늘색의 김 해놓고 뉴클레오타이드 막 해놨죠. 거기에 공리결합하고 수소 결합이 어디에 있는 건지 위치를 잘 구분을 해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전기 사이에 결합은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나오면 100방 틀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뭔지 알겠죠? 우리 무슨 얘기할게? 상호적 결합.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짝꿍 있고 사이토신하고 구아닌하고 짝꿍 있다. 근데 이 수소 결합이 2개인지 3개인지는 학교 선생님마다 얘기하시는 건 달라요. 근데 아마 안 나올 거야, 또 개수까지는. 네, 그냥 잘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느냐? 길쭉한 애들끼리는 그냥 잘 붙으니까, 젓가락 같은 거 잘 붙으니까 그냥 2개씩 되어 있다. 근데 동글동글한 애들은 잘 붙잡기 힘들잖아. 그래서 3개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만 알아도 됩니다. 왜 3개인지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82페이지 확대경에 나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백질하고 핵산을 비교하는 그런 건데 제가 이것만 얘기를 해줄게요.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단위체에서 중합체 만드는 반응을 계속 했는데 그러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누구라고? 아미노산, 핵산이라서 저희지만 아미노산. 그리고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방금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미노산에서 단백질로 갈 때 중간 단계가 하나 있었죠. 누구였죠 그게? 폴리 펩타이드라고 하는 단계가 따로 있었어. 왜 그러느냐? 단백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요?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거. 누구죠? 그런 아미노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얘네가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으려면 이게 차원으로 보면은 2차원. 그러면 입체 구조의 3차원을 생각하려면 접힘이 필요하다. 한번 접해야 돼. 그쵸? 똑같아. 뉴클레오타이드도 핵산이 되려면 중간에 이런 단계를 거쳐줘야 돼요. 폴리, 뉴클레오, 타이드. 칸이 부족해.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RNA일 때는 그냥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국은 그냥 RNA가 돼. 그냥 단일 결합이니까. 근데 DNA 같은 경우에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 어떤 게 하나 필요한 거야. 꼬이는 과정이 한 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은 여기 87페이지까지 하시면 됩니다.
약간 애매하게 나오는데. 원소들의 주기성 할 건데요. 인트로만 하고 조금 쉴게요. 책에 있는 페이지는 어디냐면요. 우리가 다 지워버렸어. 지우면 어떡해? 네. 아니야? 여기 하고 있어? 책은 34페이지입니다. 제가 그 주차별 과제 있잖아요. 다 걷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답노트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가져왔어요? 라고 하니까 지원이가 바로 헐 나 안 가져왔는데 라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고개를 드네요. 안 갖고 왔어? 네. 그 우리 주차별 과제 나가는 거 있잖아. 그거 이제 오답노트로 묶어가지고 해줄 거거든요. 그 1주하고 2주에 있는 내용은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놨어요. 그 밴드 초대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요. 지성아 갖고 왔어? 민지야 갖고 왔어? 아니요. 어? 아니요. 민석이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다음 주에 꼭 가져오세요.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전체 문자 돌릴까 하다가 말았거든요. 네. 다음 주에 꼭 가져오세요. 1, 2, 3, 4 과제 다. 과제 지참. 아시겠죠? 내가 문자 한번 보내야겠다. 밴드에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 한번 갈게요. 인트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요거.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일단 무엇을 배울 것인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지금 약간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나가고 있지만 얘가 언제 나오는 단원이냐면 우리가 빅뱅을 얘기했어. 그래서 수소랑 헬륨까지 생성이 됐대. 그 다음에 그렇게 생성된 우주 공간에서 별이 막 진화를 하면서 리튬부터 무거운 원소들이 쭉 생성이 됐대. 그래서 이러이러한 원소들이 있구나. 근데 그 원소들을 잘 봤더니 뭔가 주기성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 거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몇몇 존재를 했대. 그래서 그러면 이 주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어떠한 표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한 거야. 그거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뭐가 나오느냐. 당연히 이 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소들을 나열한 것을 원소의 나열을 배우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또 이렇게 얘기했죠.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있대. 그래서 그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 이 성질들이 왜 생겨났느냐를 탐구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전자의 대치에 따라서 배우게 되겠다. 요겁니다. 완전 화학이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요런 거에서 다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뭐 성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추력적으로 배운 거죠. 그러면 히스토리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주기율표의 발명 혹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주기율을 이제 생각을 했느냐 그건데요. 그러면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저 진짜 영어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위해서 요거죠 요거
얘 이거 이렇게 쓰면 뭐냐? 주기라는 내용이잖아. 맞죠?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됐어. 그 다음에 오는 거 누구야? 다시 월요일 오잖아. 그런 게 한 바퀴 주기가 도는 거죠. 혹은 도레미파 솔라시까지 했어. 그 다음에 또 도가 나오면서 똑같은 8개가 반복이 되잖아. 이런 게 주기성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원수에도 나오니까는 그것을 표로 작성을 한 건데 처음부터 과학자들이 그걸 안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 이 아저씨가 뭘 얘기를 했냐면 새싹 원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세 개가 한 세트인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야. 이거를 하나의 쌍으로 내가 선택을 했어. 그러면 얘네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랑 얘 말단에 있는 애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 평균이 가운데 있는 애가 나와. 그러니까는 뭔가 성질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요거는 세 쌍이 지어지지 않는 그룹이 안 되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점에 다다른 거야. 그래서 쭉 연구가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냐면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또 등장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세 쌍으로 그냥 구분을 지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렬로 나열을 해보자. 쌍을 짓는 게 아니고 어떤 순서로 쌍을 짓느냐?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가지고 한번 나열을 해보자 라고 했더니 정말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딱 긋고 그 다음에 다시 월요일이 돌아오는 것처럼 원소들도 이렇게 7개가 주기적으로 막 나타났대. 상대적인 질량을 가지고 표현을 했더니 그래서 특히 어디까지 이제 예상을 했냐면 이 가운데가 비어 있었어. 이쯤에서 이러이러한 원소가 나와야 되는데 왜 없지? 그래서 자기가 예측을 했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세모세모라고 하는 원소가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성질을 다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이게 막 발견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엄청 이제 인정을 받았죠. 근데 요것도 어떤 한계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이론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엔 모즐리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와서 이거 상대적인 질량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네가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가끔 발견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원자량으로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예외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량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양성자 수로 나열을 해서 그래서 주기율표를 만들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예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젤리 아저씨가 이걸 얘기를 할 때 양성자 수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거를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라고 합시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양성자 수로 정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 1번의 수소, 2번의 헬륨, 3번의 리튬 이런 거를 쭉쭉쭉 배운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대에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누구를 근간으로 한 거야?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이 사람의 주기율표를 따른 거죠. 요거 제가 왜 별표를 치느냐 인트로라고 했지만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럼 현대의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를 따른 거니?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낚시 당하지 말고 모즐리에 우리가 바탕을 두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첫 단어 하겠습니다. 52분이냐?
이 민재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